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18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사,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그 논란도 논란이지만 당내에서 이 논란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낙연 의원, 지금 당권 주자죠. 한 일주일쯤 있으면 이제 대표 경선을 치르게 되는데, 이낙연 의원이 어저께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가요? 거기에 나와서 오히려 옹호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광복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옹호를 했죠. 그러면서 개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친일잔재 청산을 충분히 못한 채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광복회장이 좀 더 강하게 말씀했다는 정도로 차분하게 따져보지 않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또 웬일인가, 이러면서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친일파들이 69명이 안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대상 선정이나 접근 방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약간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에 조홍천 의원이라고 있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조홍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군요. 지금은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르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가늠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으로서는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을 했다. 평등과 공정,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김원웅 광복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친일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69명이 아직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낙연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조홍천 의원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쯤 뒤면 이제 당원 또는 국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이 핵심이죠. 그래서 친문들의 그 지지를 받으면 사실상 대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부겸 전 의원도 그렇고 박주민 현 의원, 그 다음에 이낙연 의원 모두 다 친문 핵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발언을 하고 있고, 아마 어제 CBS에 나간 것도 그런 친문 핵심 의원 또는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경선이 있고 이제 당심이 있고 민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당심이고요. 그 다음에 민심은 이제 여론조사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론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의원이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2%포인트 뒤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심을 보지 않고 지금 당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낙연 의원의 화법이 여러 가지로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이걸 그렇다고 100% 친문선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문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또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이낙연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 스타일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지금 대표 경선이라는 아주 미묘한 시점 때문에 그러냐?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보죠. 대표 경선 때이기 때문에 친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런 이제 전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타일도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 기자 출신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기자를 떠난 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20년 정도 안팎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기질을 물을 빼지 못했다 하는 걸 저는 이낙연 의원의 여러 가지 언행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현재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걸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면 잘못하면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사태를 빚을 수 있는데 제가 보건대 지금 이낙연 의원이 딱 거기에 처해 있다. 물론 대표가 되면 또 어떠냐? 그때부터는 또 청와대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문들의 눈치 당연히 보는 것이죠. 아니면 또 민심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세게 나갔다가도 결국은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침을 놓으면 그러면 또 다시 좀 움츠러드는 이런 일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의 승부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낙연 의원은 그 친문들의 그 어떤 올가미 이거를 벗어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고 바로 여기에는 또 본인의 어떤 정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연관이 돼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은 계속해서 친문의 구애를 하다 보니까 민심으로부터는 다소 멀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표에 당선이 되더라도 그러더라도 청와대나 친문들의 눈치 때문에 이낙연 대표, 그때는 대표가 되겠죠. 대표의 운신의 폭은 매우 작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점점 더 친문들의 뭐 환심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환심을 산다고 해서 2022년에 내년 내가 뭐 9월이나 10월쯤에 후보 경선이 있을 텐데 그때 이낙연 의원은 후보로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놓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노리다가 결국은 민심과 당심을 동시에 놓치는 이런 사태를 빚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둘만 나온다면 그 승부는 끝난 것이고 그런데 저는 한 차례 말씀을 드렸죠. 이 둘 외에 친문이 별도의 후보를 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후보감을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무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아마 후보감으로 지금 부상을 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김두관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을 친문의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후보로 친문이 후보를 별도로 내느냐 안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게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친문이 별도로 후보를 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결국은 아마 최종 본선에 꼴이 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조홍천 의원은 왜 그러냐? 조홍천 의원은 제가 보건대는 그냥 중도 세력을 겨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작년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편 가르고 내 편 우리 편 이 편 가르기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전략을 모르고 조홍천 의원이 그 당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근데 아마 현재 임기 말 현상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 임기 말 현상의 하나로 조홍천 의원도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 조홍천 의원의 목소리는 결국 이념적으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사이에 어느쯤에 그리고 중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가까운 아마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홍천 의원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면 중도 세력으로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데 현재 조홍천 의원과 같은 사람은 당내에서 소수파 아닙니까? 절대적 소수파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연 확장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에 저는 만약에 정말 조홍천 의원 말대로 위기 상황이다 이런 공감대가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확산돼 있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미래통합당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서 정말 개과천선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편 내 편 가르는 여기에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본연의 색깔을 되찾는다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으로 갔던 많은 중도 세력들이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발을 빼고 다시 중간지대로 오던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관심을 갖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참 청신호인 것이 이 사람들이 부동산 민심을 비롯해서 그동안에 보였던 어떤 정의, 공정 또는 평등의 가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선언했던 천명했던 그런 가치들을 지금 전부 다 하나씩 둘씩 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미래통합당에는 청신호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지금 중도 세력으로의 확장을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중도 쪽으로 이 이념적 좌표를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들이 지금 평가를 받아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꽤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빠진 중도 세력의 그 어떤 흐름이 미래통합당으로 과거에는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물꼬를 터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최근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간의 어떤 지지율 차이, 내지는 지난주에는 뭐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번 역전된 적이 있었죠. 이런 역전의 흐름, 뭐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응천 의원 같은 사람이 민주당에 많이 있을 경우는 미래통합당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이낙연 의원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미래통합당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을 점검해보면 이낙연 의원류 같은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소수인 경우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면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표를 까먹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한 정도로 아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에 그런 흐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까지니까 만약 내년 4월 이후에도 그런 분위기를 이어간다면 미래통합당이 내후년 대선까지도 매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낙연 의원과 조응천 의원을 비교 분석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